5월 7일 1000% 마감 시향이고요. 저 화요일 현충일 잘 쉬셨죠? 이번에 이제 토일 월화해서 이제 4일 동안 월요일 날 좀 휴가를 내셨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짧게 이제 연휴를 좀 즐기셨을 텐데 어제까지 해서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. 그래서 좀 이게 쉬다 보면은 또 이게 수목금밖에 안 남긴 했는데 오늘 좀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죠. 그래서 목금 또 지나면은 또 이제 휴일이 오시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아마 좀 이번 달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한 번 휴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그때 또 휴식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좀 충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. 이제 현충일 때문에 하루 휴장했을 때 미국장은 조금 보합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.01, 코스닥은 1.02까지 좀 올라와줬는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약했습니다. LG전자도 좀 어제 월요일 날이죠. 좀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좀 하락을 했고 DBI텍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조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이 대형주들이 안 가서 0.01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고 그냥 보합권 정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제가 항상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2차전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눈치 보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유튜브로. 그러다가 오늘 이제 에코프로 이 무거운 주식이 17% 걸렸습니다. 엄청난 겁니다. 이게.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포트 종목에 에코프로가 있었었죠. 그래서 두 번, 세 번은 막 이렇게 매수, 매도 이렇게 들어갔다 보니까 좀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제 에코프로는 안 갖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저희가 이제 포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제가 이 구간부터 좀 잡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 5.5%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한 4.85%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마 바닥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. 제가 에코프로비면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계속 3월 지나고 나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. 2차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.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 물리면은 나중에 수익 나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보란 듯이 반등이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 17%, 에코프로 BM이 5% 정도고요. 포스코 이제 DX 이제 중심으로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 뭐 어떻게 길게 보시면은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2차전지, 뭐 전기차 관련 테마 섹터들이거든요. 리튬 이렇게 해서. 그래서 오늘 DX가 오늘 개인적으로 강했고 한 7%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. 이런 종목들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좀 안전하게. 지금 원래 로봇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주는 아니죠. 그냥 테마가 돌아서 이제 이번 연도 1분기에 굉장히 강했다 했을 때 2차전지는 어쨌든 우량주로 들어가는 거고 탄탄한 회사들입니다. 한국에서 이 회사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이제 파산이 날 수도 있는 것처럼 IMF처럼 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정말 탄탄한 기업들이 가는 게 이제 현재 코스닥 장세고 이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이제 1분기 동안 제일 강했었죠. 그런 것처럼 2차전지가 아직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 좀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.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 오늘은 이제 특이했던 거는 이제 소금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. 인상가라는 종목 오늘 갔었는데, 어제랑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제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약간 정치적으로 엮일 수도 있고, 뭐 전 세계 환경적으로 엮일 수도 있는 일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전 관련은 이제 방사능이 있을 수 있다. 근데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측정을 했을 때 방사능이 이제 기준치 아래여서 방류를 해도 된다. 안 된다. 그래도 방류치가 그 주변에서 이제 봤을 때 방류치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좀 극과 극으로 날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 뭐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런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갔을 때, 그 소금이 이제 보통은 이제 돌에서 이제 사금이죠. 막 사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지상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은 이제 보통은 대부분 해수, 해수에서 소금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천일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제 오염수가 바다로 갔을 때 소금을 바다에서 못할 수도 있다. 이것 때문에 인산가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. 아마 소금 관련주가 몇 개 없는데 이게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월요일 날
이제 월요일날 좀 강하게 움직이고 윗꼬리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화요일 쉬고 바로 보란 듯이 상한가를 보냈습니다.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보냈다 내렸다 상한가를 보냈다 내렸다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좀 상한가를 마무리를 상한가에 마무리는 못하고 이제 장 막판에 좀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런 소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때문에 이 인상가가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 것 같지는 않은 게 어쨌든 후쿠시마 얘기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애플 WWDC가 이제 화요일 날에 있었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라이브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아마 이거 실제로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WWDC가 보통 재미가 없습니다. 이제 9월 달에 애플 뭐 아이폰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재밌는데 WWDC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거를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없었는데 오늘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제 VR, XR 안경 좀 나온다고 뉴스가 나왔었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애플 비전 프로 이게 좀 나왔었는데 이게 제가 영상을 좀 봤더니 그냥 이제 이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걸 쓰고 있으면은 이 눈앞에 이렇게 화면이 뜬다 그래요. 또 화면 조절도 가능하고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걸 해봤을 때 좀 어지러움을 좀 느낀 뭐 다른 뭐 놀이기구 같은 거 이거 있죠. VR, XR 이제 놀이기구가 좀 어지러웠던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제가 착용은 안 해봐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화면 눈앞에 이게 이렇게 메시지라든가 인터넷 화면이 펼쳐진다. 그럼 이게 좀 상용화가 되면은 조금 더 좀 미래적으로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비싸게 나왔습니다. 이게 400만 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정식 출시된 이후에 판매량이 동반이 되는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비싸더라도 동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400만 원 너무 비싸죠,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뉴스가 좀 붙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좀 약세였어요. 특히 이제 기아가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. 가장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못 가는 게 이제 노조죠. 그래서 그 노조에서 이번에 나왔던 게 주 4일 근무 정년 연장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기아 노사협 난항이 예고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미치지 않았나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이제 회사가 있고 나서 이제 기아라는 회사가 있고 나서 노동자가 있는 거죠. 뭐 기아가 대기업이기도 한데 뭐 노동자 착취를 안 할 것 같아요. 보통은 뭐 기본급이 19만 원 인상을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좀 많이 나오고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회사 입장에서 악재입니다. 회사라는 게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있겠죠. 노조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대기업에서 이제 횡포가 있을 수 있죠. 뭐 기존된 뭐 업무 시간을 늘린다든가 월급을 안 주고 뭐 그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노조가 생겼지만은 현재는 이제 주객 전도가 돼 버렸어요. 사실 기업의 그것보다는 노조가 제가 이제 건너들었던 거는 이번 협상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내년 협상을 준비한다 이런 뉴스가 있을 정도로 이제 기아 노조, 현대 노조 이런 게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. 현재도 4일제하고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.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이제 1억이 넘는 걸로 지금 제가 봤었는데 그런 부분 사실은 뭐 당연히 업무 강도는 강하겠죠. 근데 뭐 그거에 비해서 연봉을 좀 많이 보장을 해 주는데 너무 계속 매년 그렇으니까 뭐 한 5 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협상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매년 협상 뭐 몇 프로 인상 이렇게 너무 악조건이 아닌가. 그리고 요번에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아차 투자자 입장, 주주 입장에서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사실 살아남지 못하겠죠. 그래서 이게 사실 회사가 회사 나 회사가 나빠 갖고 악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노동자 노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투자를 안 하게 하는 확률이 높겠죠. 이러다 보면 또 회사가 없어지면 노조도 없는 건데 좀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것 때문에 기아가 좀 급락을 했고 근데 내일은 이제 쿼드러플 만기 영향입니다. 그래서 뭐 선물 지수랑 이제 이런 거 옵션 만기일도 같이 겹치다 보니까 나스닥에서 아마 조금 하락폭이 있을 겁니다. 그래도 아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기준 이제 금리 결정까지 남아 있죠. 그래서 조금 아마 목요일 내일은 쿼드러플이고 금요일 날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죠. 금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좀 안 좋을 확률도 없고 다음 주까지는 월화 또 눈치 보는 장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FOMC가
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좀 반등이 나아질 수 있겠고, 그래서 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눈치 보는 장이 될 수 있다. 오늘은 그래도 국내 장이 좀 괜찮았는데, 다음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.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1000% 가신 종목입니다. 그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아직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히토류 뭐 페라이트 관련주 엮여 있는데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점을 많이 찍어 놓은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조금 반등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올랐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던 거 여기를 돌파를 못했죠. 근데 이 돌파를 한 번에 하면 좋겠는데 그건 뉴스가 이제 쭉 붙어줘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좀 이제 매물대가 있었던 거를 좀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신규로 지난주 신규였던 이제 칩셋 미디어가 정확하게 여기 지지받아줬습니다. 제가 월요일 날 여기 구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딱 여기에서 바닥 밑꼬리 달고 오늘 올라와줬습니다. 그래서 여기 좀 매물대 돌파하면 또 올라가겠죠. 그래서 뭐 칩셋 미디어 잡으셨던 분들을 좀 이제 축하드리고 아마 내일 정도 내일은 장이 안 좋다 그러면 또 따라 지수 따라서 안 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첨부로 가는 종목도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평선 돌파를 못 했는데 이평선 돌파를 해주려면 사실 애플 WWDC에서 좀 좋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마 좋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동반 하락을 이제 이평선도 맞았고 동반 뉴스도 안 좋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메타버스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 이 맥스트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메타버스도 언제든지 올라가 줄 수 있다. 그리고 이러고 나서 또 판매가 잘 되면 또 메타버스가 잘 가겠죠. 주도 섹터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최근에 바닥 찍고 나서는 흐름은 좋습니다. 자람테크가 오늘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뭐 걱정은 안 합니다.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뭐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는데 사실 좀 많이 좀 흔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밑꼬리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 내려왔을 때 산다는 거거든요. 근데 아마 좀 바로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한 달 동안 빠졌다 보니까. 그래도 뭐 언제든 뉴스 붙어주면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웰컴먼텍도 마찬가지고 이제 올라와주고 있어요. 천천히.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가 잡혀가면서 올라와줬습니다. 아마 여기서 잡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잡으신 다음에 계속 수익이시니까 잘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고 현대무백스도 오늘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뭐 크게 이탈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제가 보는 자리인데 이탈을 안 하고 오늘 하락을 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가비스가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했었어요. 장중에 좀 하락을 하다가 아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지지를 좀 받아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. 그래서 한 10만 정도, 10만 1천 원 정도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지지를 받아주고 결국에 양전까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좀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좀 안내를 드렸겠죠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일은 이제 목요일인데 아마 장이 나스닥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장까지도 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당장 다음 주에 FOMC가 회의고 있고 이 두 가지로 조금 이제 좀 긴장 회사 이제 그 코스피랑 이제 증시에 좀 긴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요새 뭐 후쿠시마로 좀 시끄럽긴 한데 그거 증시에는 별로 크진 않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뭐 휴전 협상에서 눈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재건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제 FMC까지는 조금 눈치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뭐 이게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횡보하는 장에 이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횡보 이후에 FMC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따라서 이제 아마 상승할 것 같습니다. 아마 FMC가 끝나면 아마 상승 잡힐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횡보하지 않을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장 조금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하반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뉴스 받으면 3천선까지 저도 한 코스피가 3천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. 연말에 뭐 금리 인하 뉴스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다 절반 정도 온 장인데 이제 절반 지나고 연말 정도에는 전에 좀 상승장이 나와줄 거니까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내일은 조금 하락하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, 좀 내일도 좀 수익 많이 나실 수 있게 종목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 하단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입장을 하시면은 이제 광고가 많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는 바로 안 되시고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이제 들어오셔서 1대1로 오픈 채팅 주시면 제가 카톡방을 다 따로따로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단에 입장하셔가지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, 뭐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을 키우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료로 소통하는 방 안내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가입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고,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